저는 추석날 밤 사돈 앞에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직도 떨립니다.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들 부부와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도 부치고 갈비도 굽고 잡채도 만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기뻤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큰 상을 차렸습니다. 송편, 갈비, 전, 잡채, 상 위가 꽉 찼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도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상에 음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더 또박또박, 어머니 이제 이 집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순간 숟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사돈도 아들도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뭐라도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니?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딱 한 글자였습니다. 네, 사돈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따로 사는 게 좋다. 하지만 그 집은 제가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그 집에서 남편 장례도 치렀습니다.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제가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추석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비를 맞으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이 집, 내가 왜 지켜줘야 하지? 그리고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마 잊었을 겁니다. 그 집이 명의는 아직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결심이 며칠 뒤 그 집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밤이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비를 피하려고 처마 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그대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몸은 젖고 있는데 마음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랑 처음 산 집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벽지도 오래됐고 부엌도 좁았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 좁지만 우리 집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었을 때도 그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숨을 쉬던 곳도 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제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도 추석날 밤에 사돈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집에서 제가 살면 안 된다. 그 집에서 그 집. 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마 잊었을 겁니다. 그 집을 살 때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남편이 그랬습니다. 여보 이름으로 하자.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서 그 집의 명의는 지금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불빛 아래에서 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가라 이거지. 내 집에서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집이면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 집을 제가 직접 정리하기로.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집에서 정말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됩니다. 그 집을 제가 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추석 식탁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사돈의 표정,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 아들의 모습.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새벽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비는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사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열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 서류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명예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직접 확인을 들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즉,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어머님 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며느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집을 팔 수도 있나요? 변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집주인이시니까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처분, 집을 처분할 수 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제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시간, 아들의 어린 시절, 수많은 명절과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기억이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집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집을 팔겠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지킨 집인데 어제 며느리가 사돈 앞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말을 하다 보니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어제 이미 다 흘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집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을 닫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햇빛이 조금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논도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팔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집이 정말로 팔리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날, 며느리는 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한동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 오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저는 잠시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아파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집을 팔 수 있을까?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살았던 집, 아들이 처음 걸었던 집, 남편의 사진이 아직도 거실 한쪽에 걸려 있는 집. 그래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추석날 밤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 어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다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집 근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부동산은 제가 예전부터 알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번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남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하나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이요? 그 집 팔 생각 없다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는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 서류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이면 금방 팔립니다. 요즘 이 동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크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끝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컴퓨터를 켜더니 말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시세대로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물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제 집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거실 사진, 부엌 사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마당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아렸습니다. 남편이 그 마당에 꽃을 심었었습니다. 봄마다 작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팔아주세요. 그는 조금 놀란 눈이었습니다. 급하게 파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다 정리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팔리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날, 며느리가 저에게 처음으로 다급한 전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머니, 지금 집 매물로 나온 거, 그건 뭐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지 이틀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작은 여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은 아주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와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낡은 탁자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조금 급했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 매물로 나온 거, 그건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부동산이 벌써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놨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왜 집을 파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 집, 우리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집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그 집 담보로 대출 진행 중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 사업 때문에 지금 대출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 팔리면 큰일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웃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라,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석날 밤, 기억하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앞에서 나보고 뭐라고 했지? 전화기 너머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지. 이 집에서 살면 안 된다고 했지. 며느리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집도 판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거의 울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집만은 팔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며느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계약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곧 한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찾아갈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추석날 밤에 이미 끝났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방 안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왜냐하면 며느리 말대로 조금 뒤 아들이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아들을 처음으로 무릎 꿇게 됩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간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잠시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빨갰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여관방, 낡은 침대, 작은 창문, 아들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 얘기 들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지 마. 그 말이 조용히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지금 팔면 안 돼. 대출 걸려 있어. 사업 때문에 지금 그 집 필요해.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늙어 보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밤 아무 말도 안 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돈 앞에서 내가 쫓겨날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아들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작은 방 안에서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집 필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버려도 된 거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너를 키웠다. 그 집에서 내 아버지 장례도 치렀다. 그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아들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석날 밤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판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이제 끝이다.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정말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떠난 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도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슬픔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제 인생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았고,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곳이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는 곳. 그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집은 정말로 팔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계약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먹먹했습니다. 그 집과 정말로 이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집 하나를 구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마당도 작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문을 열고 처음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거실, 작은 부엌, 그리고 작은 창문.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랜만에 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밤, 그렇게 제 인생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집이 있던 곳이 갑자기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작은 도시로 내려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작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을 몇 개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햇빛이 마당에 들어오면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 햇빛을 보며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아들도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 말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저도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 잘 지낸다. 그 정도였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집을 팔았던 그 중개인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뉴스요? 잠시 뒤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 있던 그 동네 재개발 확정됐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그 집 가격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을 팔지 않았다면 그 집은 지금 훨씬 큰 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후회가 되냐고요?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끝난 집이었습니다. 추석날 밤 제가 쫓겨난 순간 그 집은 이미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 저는 마당에 핀 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집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있어서 사는 것이라는 걸. 추석날 밤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